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국시대 백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국시대는 세 개의 국가가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 이렇게 세 가지 국가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한반도 내에서 경쟁을 하던 그런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 이후에 이제 고대 국가들 그리고 나서 생긴 그런 세 개의 국가 체제인데 이제 그 중에서 백제가 가장 먼저 발전을 한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백제가 꽤 중요한 입지를 차지합니다. 그럼 백제가 어떻게 건국이 된 걸까요? 백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고구려로부터 나온 국가예요. 사실 백제가 가장 먼저 발전해서 백제가 제일 먼저 세워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일 삼국 중에서 먼저 세워진 거는 고구려죠. 고구려는 부여로부터 고주몽이 나와서 자신의 세력들을 이끌고 그 고구려 지방에 살던 그 토착 세력과 원래 그곳에 사시던 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낸 국가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그 고구려가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주몽은 고구려에서 새로운 아내를 만나서 그 아내와 아이를 2명이나 낳고 아들을 2명 낳고 그들이 비류와 원조죠. 그래서 그 아들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비류와 원조는 당연히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특히 원조는 자기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부여에서 남자가 한 명 와요. 자기 또래, 자기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한 사람이 오더니 내가 고주몽의 진짜 아들이래요. 진짜 맏아들이래요. 그래서 봤더니 알고 보니까 고주몽이 고구려로 오기 전에 부여에서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아이를 낳고 있었는데 그 애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왕, 그 아들 이름이 유리인데 그 유리가 가장 맏아들이 된 거잖아요. 이제 1등 아들이 된 거니까 그 유리왕이 왕위를 계승할 차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는 갑자기 자기의 자리가 확 뺏긴 거죠. 처음 보는 부여에서 온 어떤 남자한테. 그래서 원조가 상당히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국가를 뛰쳐나와 버려요. 고주몽 아빠 다 보기 싫다. 난 다른 나라 갈 거다. 하고 엄마와 함께 내려와서 한강 여역에 자리 잡아서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만든 국가가 바로 백제라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초대 왕은 바로 여기 보이듯이 원조왕이고요. 그런데 백제라는 나라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됐어요. 왜냐하면 그곳의 땅이 굉장히 미혹하고 강이 근처에 있어서 자원이 풍부했거든요. 그래서 물도 잘 길어서 쓸 수 있고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 백제라는 국가가 상당히 왕성하게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조왕 이후에 백제라는 나라가 그냥 작은 그런 한강 유역에서 살던 몇몇 사람들의 집단에서 큰 국가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죠. 그게 바로 고이왕이 그 깃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해 주신 분인데요. 그래서 고이왕이라는 분은 관직 등급별로 다른 옷을 사람들한테 입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더 세게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나랑 그 밑에 귀족들 이런 체제가 아니라 나와 그 밑에 위계 질서, 그러니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지를 확실하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서 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명령할 필요 없이 자기 바로 밑에 사람한테, 왕이 자기 밑에 사람한테 명령하면 그게 쭉 이어져가지고 가장 밑에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그런 효율적인 더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만드는 거죠. 또 이제 이 고이왕이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국가에 법이 없으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잖아요. 하나의 기준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따를 수 있어야지 국가가 제대로 가는 건데 그전엔 법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국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고이왕이 율령, 즉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쭉 퍼뜨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국가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되고 국가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4세기 초반에 백제가 가장 커지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근초고왕이라는 왕이 즉위하시던 시절인데요. 그 4세기경, 즉 400년에는 가장 백제의 영토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 위로도 올라가고 아래로도 내려가면서 백제 영토가 정말 이따만하게 거의 한반도를 다 먹은 것 같이 커지는 때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4세기인데 4세기에 이렇게 백제의 영토가 가장 넓어지고 또 고구려, 사실 백제하면 뭔가 고구려보다 약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백제가 4세기에는 고구려를 이겼어요. 그래서 고구려에 침략을 해서 그 고구려를 이기고 심지어 그 고국 원왕이라는 고구려의 가장 왕을 죽이는 것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고국 원왕을 죽이는 것, 그래서 고구려의 영토까지 이렇게 다 많이 들어가서 먹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제가 또 커진 다음에 이 커진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제 필요해지는 게 있는 거죠. 왜냐면은 국가가 너무 넓어졌어요. 이제 그냥 내가 관리한테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전해지는 데까지 넓은 영토니까 그 말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반란이 일어나기 너무 쉬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잠재우냐? 바로 하나의 종교, 모든 사람이 믿는 하나의 종교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침류왕이라는 분이 불교를 국가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의 신념을 믿고 내가 부처니까 나를 따라라 라는 그런 힘으로 왕권을 강화한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이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백제가 그렇게 전성기를 딱 찍고 4세기 후반부터 점차 약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고구려가 그때 다시 세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한테 계속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4세기 후반에, 400년 후반에. 그래서 고구려의 공격 때문에 국력이 계속 약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5세기에는 고구려가 더 세져요. 그래서 고구려가 완전히 때려 부시겠다는 그런 힘으로 계속 백제를 밀어붙여서 한강 유역을 잃어버리고 옹진이라는 지금 공주가 있는 곳으로 자신의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제가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백제가 점차 약해지는 거죠. 하지만 백제는 다시 세지려는 발판을 또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무령왕이라는 왕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무령왕과 성왕이 이 백제가 다시 세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무령왕이 먼저 그 왕을 하신 분인데, 무령왕은 먼저 지방에 22담로라는 것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지방이 잘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아직도 물론 종교라는 걸로 하나를 묶긴 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통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에 22담로를 파견하고 22담로를 설치하고 거기에 관리들을 파견함으로써 자기가 더 확실하게 지방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남조라는 국가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그곳의 선진 문물, 즉 발전한 그곳들의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무령왕이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왕이 더 확실하게 백제를 더 키울 그런 발판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성왕이라는 그 왕은 이제 나라 이름을 잠시 남부여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부여에서 왔다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이 원래 웅진에서 사비로 내려와서 다른 국가와 교류, 즉 이제 배를 타고 물건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더 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비라는 그런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더 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고요. 또한 이분이 성왕이신데, 성왕은 그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시면서 일본과도 더 친하게 지내고, 또한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한강 유역을 되찾아요. 원래 잃어버렸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되찾습니다. 되찾는데 좋잖아요. 되찾아서 좀 좋은데, 신라가 원래 같이 약속을 해서 반반 나누기로 했는데 신라가 딱 보더니 백제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제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냥 백제를 때리기로 결심을 하고 백제랑 전쟁을 해서 그 백제랑 반 나누기로 했던 땅을 자기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성왕은 관산성 전투라는 그런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쓸쓸히 죽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백제가 다시 커지려던 노력은 이렇게 성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쉽게도 끝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백제가 어떻게 시작을 해서, 그래서 백제가 어떻게 다시 잠시 침체기를 겪었고, 잠시 안 좋은 시기를 겪었고, 그리고 다시 중흥, 즉 다시 좋아지려는, 다시 크게 되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실패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백제가 어떻게 멸망했는지와 백제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